오늘은 기독교 인문주의란 무엇인가, 기독교 인문주의 또 기독교 인문학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기독교 인문주의 전통의 연구라는 책입니다. 국내에 여러 책들이 있지만 인문주의에 관해서요. 기독교 인문주의에 관한 여러 책들이 있는데 대개는 그런 지적인 깊이가 부족하고 이 오형국 교수님의 책을 참고할 만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책을 다 수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비판적으로 참고해서 강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있듯이 특히 인문주의를 말할 때 마치 이 신학과 시대 정신에 상호작용한 어떤 소산이다. 기독교 인문주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 기독교 인문학의 실체가 무엇이고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 기독교 인문주의를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인문주의의 개념부터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5페이지 보면 르네상스 시기의 인문주의를 전범으로 받아들이고 신지식의 탐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본서는 인문주의를 신학과 세계에 대한 알을 추구하는 지적 운동이고 학문과 교육의 프로그램이며 개인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한 개인의 정신적 성향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독교 인문주의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인간과 세계를 탐구하는 종교적 학문 운동이자 정신세계이다. 즉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학문 예술 운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이 두 가지 개념, 인문주의와 기독교 인문주의의 개념을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인간과 세계에 대한 알을 추구하는 지적인 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일반적인 그런 인문주의와 기독교 인문주의가 여기 앞에 수식으로 붙어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인간과 세계를 탐구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마치 어떤 인문주의나 세상의 인문주의나 뒤에 나오는 어떤 르네상스 인문주의 이런 것들과 기독교 인문주의가 마치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처럼 또 아니면은 이 수용 가능하거나 또 어떤 내용에 있어서 결국 그 중심이나 지향성이 인간과 세계 그 자체에 어떤 있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인문학, 인문주의를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5가지 핵심 키워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신성한 내면아이, 두 번째가 구상화, 세 번째가 통일성, 그 다음 의미, 통일성, 5번째가 도약입니다. 이 5가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기독교 인문주의라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과연 기독교 인문주의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핵심 키워드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 이 5가지를 모르면 흔들리기 쉬운 거예요. 이 책 읽으면 이 책이 맞는가 싶고 저 책 읽으면 저 책이 맞는가 싶은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식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친다. 또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의 삶을 그 존재와 삶을 변화시키는 지식, 그 참된 지식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하나의 그냥 지적인 유의로 끝나버리고 저기서 앞에서 강단에서 가르치는 설교자와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 간에 이런 존재의 미끄러짐이 일어나니까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 인문주의에 관해서 말할 때도 이런 분별을 위해서
5가지 핵심 키워드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쓴 책 중에서 내적 치유와 내면화의 내적 치유와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성경적 상담 시리즈에 포함된 의미와 통일성, 그 다음에 신의 산 언약과 도약, 또 참고적으로 하면 프란시스 셰퍼의 도약 반대론, 이런 것들을 읽어야 핵심 개념을 잘 잡아갈 수 있고 이 인문학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철학 전체를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뭐 고대 철학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현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이 왔다 갔다 하면 분간을 못 해내는 거야. 그러나 핵심 키워드를 알면 우리가 좀 잊어먹었을 때도 다시 잘 이렇게 글을 읽어보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16페이지에 보면 야기되는 오해와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어 자체에 대한 개념 정의는 매우 긴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비판할 건 아니고 참고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문주의라는 것은 후마니스무스, 또 휴머니즘, 뭐 여러 가지 이런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인간주의,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고, 넓은 의미의 휴머니즘과 좁은 의미의 휴머니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은 인문주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주의,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가 인문주의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인문학은 인본주의가 아니다, 이런 말 하는데, 이런 근원적인 언어 자체를 알면 역시 아주 참 의미 없는 소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휴머니즘은 뭐냐면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강조하고 인간의 삶과 조건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는 사상과 사조를 가리킨다. 또 좁은 의미의 휴머니즘은 서양의 근대 문화와 지적 전통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 14세기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휴머니즘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강조한다. 인간의 삶과 조건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는 사상과 사조를 가리킨다. 여기서도 뭐가 보입니까? 존재와 사명의 관점, 제가 말하는 의미와 통일성, 관계, 존재, 사명에 관한 이 3가지 관점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학문을 할 때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딱 글을 읽을 때 보면은 의미와 통일성의 3관점, 관계, 존재, 사명, 이 3관점이 눈에 명확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이 공부라는 것을 할 때, 이 학문적인 작업을 할 때 계속 체계성을 잃어가고 나중에는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설명을 하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학문이라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직접적인 연관을 주고 있고 또 삶을 변화시키느냐, 이걸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강조한다. 이거는 인간의 존재적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의 삶과 조건을 말한다. 이건 사명적 관점, 상황적 관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결국 넓은 의미의 휴머니즘이라는 건 역시 전체적인 조망에서 인간에 대한 존재적 관점과 사명적 관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의 의미와 통일성을 찾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뭐가 없어요? 관계적 관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 존엄, 인간의 존재적 관점, 인간의 삶과 조건, 이러면서 사명적 관점은 있지만 관계적 관점,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적 관점을 말해주는 것이 여기 나오듯이 14세기의 좁은 의미의 휴머니즘, 이렇게 14세기에 말했던 이런 근대 문화와 지적 전통을 형성한 이 14세기의 르네상스 휴머니즘이에요. 이 관계적 관점,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에 관한 그 정당성 부여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할 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 책이 말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 세계라는 것이
그 5가지 핵심 키워드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이런 책들을 비판적으로 우리가 분석적으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 17페이지에 보면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을 지칭할 때는 그것이 여기 또 막 책을 이렇게 써서 그런데 그것이 이것이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대의 파이데이아 인문적 교양을 통한 인간성 함량이라는 이 파이데이아의 이념에 가장 충실한 정신이었으며 학문과 교육 문화의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인문주의로 번져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이런 앞에 말했던 똑같은 넓은 의미의 휴머니즘처럼 인간의 존재, 인간의 사명, 이 2가지, 이 존재와 사명에 대한 이 2가지에 대한 어떤 교육이었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뭐 넓은 의미로 휴머니즘을 말하든지 좁은 의미로 휴머니즘을 말하든지 이렇게 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적 관점, 사명적 관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좁은 의미의 휴머니즘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런 개념을 제공한 관점을 제공했던 14세기의 르네상스에서 그런 일이 제대로 어떤 무슨 출발점, 시작점이 있었다 이런 걸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선 1차적으로 제가 여기까지 오늘 일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기독교 인문주의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 살펴볼 건데요. 역시 핵심은 의미와 통일성에서의 관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안 되면 넓은 의미의 휴머니즘이든지 또 좁은 의미의 휴머니즘이든지 그런 분간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공부라는 것이 의미와 통일성에서의 관점 또 멘탈리티의 이 5가지 관점을 가지고 바르게 공부해야 인문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다.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결국 통합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 통합주의, 혼합주의로 이렇게 가는 흐름에 편성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올바른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